오랜만에 또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카테고리는 이제 차트의 기술이라는 갑자기 얼굴이 퍼져 나오네. 차트의 기술이라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좀 해볼 것 같고, 오늘은 2021년 5월 4일입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장이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또 공매도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좀 복합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가끔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할 때 첫 번째 시그널로 보는 게 이제 일바양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조금 표현 자체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지수가 지수든 종목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수가 예를 들어서 5일선 저항이면서 아마 이때 상황은 이미 5일선이 마이너스 기울기겠죠. 그렇죠?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일 것이고, 마이너스 기울기, 그러니까 꼬꾸라졌다는 거죠. 꼬꾸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배열 같은 경우도 아마 25, 60 정도로 아마 단기적으로 아마 21선이 최소한 DC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마 거래량은 계속 감소할 거고요. 계속 고점을 낮추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데 그냥 가볍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난주 여기서 이제 쌍고를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짧게 보면 3200에서 쌍고라는 게 이제 쌍고점을 말합니다. 쌍고점을 그리고 나서 그냥 우리가 차트를 볼 때 항상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양봉, 의미 있는 음봉을 그리는데요. 이 차트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음봉이죠. 그쵸? 의미 있는 음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쌍고를 그리게 되고, 그러면 이 의미 있는 음봉의 종가를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이 물량까지 다 떨어지게 되죠.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20일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여기 나온 이 힘 자체가 보면 두 번째 차트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왜? 이제 아직까지 여력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다음날의 종가는 다시 5일선, 여기 보는 화면에서 검정색인데요, 5일선을 회복하게 되면은 짧은 눌림이 되는 거고,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종국에는 이 라인을 건드리게 될 것이고, 건드리게 되면은 이 빨간선 21선은 상당히 간원선입니다. 21선은 보통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가벼워요. 그래서 이탈을 했다가 종가가 마감을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3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5일선을 회복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종국에는 여기가 종가가 여기서 마감을 했으니까 지켜주지 못한 거죠. 그러면 좌측으로 쭉 보면 아직까지 이날의 종가를 건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그 다음날 완벽하게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의 주식은 지수든 종목이든 이제 4연속 음봉이니까 아마 내려갔었겠죠. 한 번 더 내려가고, 그럼 내려가다 보면 장이 이렇게 반등하다가 21선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검정색 5일선, 빨간선 21선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매도 시그널이죠. 자, 그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처음으로 양봉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면,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오늘 영상의 메인은 뭐냐면,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을 멈추는 시그널을 찾는 방법,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차트에는 상승 추세가 있고, 그죠? 상승 추세에 맞는 공략법이 있고, 아니면 박스권에 맞는 박스권 추세에 맞는 기술적 분석이 있고, 지금 이거는 나름 그러니까 약세 추세입니다. 약세 추세의 반전을 노리는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영상은 바로 약세 추세의 반전을 노리는 차트 기법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베팅 레버리지를 치면 상승 추세에 대한 베팅을 만약에 100으로 잡았다면 박스권 추세에 대한 베팅은 대략적으로 70전 정도가 되겠죠. 100보다는 조금 약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매수 시그널이라도 약세 추세의 반전을 노리는 차트의 베팅 공략법은 5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왜 이거를 전제를 하냐 하면은, 전형적인 지금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거는 역추세 매매잖아요. 역추세, 추세가 꺾인 종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저가 매수가 되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뭐 무릎에서 산다 볼 수도 있고, 예,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베팅 자체는 낮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보통 약식으로 이렇게 적어드려요. 자, 이런 이 조건을 나오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제껴 놓고요. 이 조건에서 나오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시그널이 잡히는데, 1번 첫 번째가 저는 일바 양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바 양봉. 그러면 이제 일바란 말이 이제 첫 번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가 양봉 출현. 근데 대부분의 양봉 출현은 어떤 행이 나오냐? 햄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는 망치형이라 그러는데요. 캔들에서 이렇게 T자처럼 생겼습니다. T자형. 예, 빨간 망치처럼 생겼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 관계가 들어가는데, 두 번째 단계를 저는 보통 2바 5일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식으로 1바 양봉, 2바 5일선인데, 2바 5일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전날 양봉이 나왔다가, 지금 천천히 말씀드리면 차트 보여드릴게요. 양봉이 나왔다가 그 갭의 주가가 이 보면 햄무나 망치형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일중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일중 흐름이 나옵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저점을 높여서 종가에 당겨서 마감하거든요. 하락하던 주가가 오전 12시 전후에다, 몇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오전 9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막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런 일중 흐름 자체가 눌렸다가 다시 당겨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되면 그 기업의 캔들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망치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하죠. 이거를 일바 양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바 5일선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 순위가,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겠죠. 다음 거래일 이 순위가 5일선을 안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파 앤드 안착. 그러니까 돌파도 해야 되고 종가 기준으로 종가가 거기에 멈춰 있어야 돼요. 이게 이바가 완성되는 조건이고, 그럼 세 번째가 있지 않겠어요? 단계적입니다. 그러면 3거래일째, 그 다음 거래일째, 그럼 이제 4바 5일선 플랫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플랫하다는 말은 편편하다는 이야기죠. 뭐 제가 가끔 예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발레 하시는 분들 플랫 슈즈 같은 거 있죠. 플랫 슈즈. 발레 안 하도 요즘 보면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여름에 좀 편하게 신는 운동화 있죠. 굽이 없이 편편한 거 플랫 슈즈라고 이야기를 하죠. 5일선 플랫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기울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마이너스 기울기 5일선이 플러스 기울기로, 예, 반전되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잘 보면 전제 조건에서 5일선 저항이면서 그때 5일선이 기울기가 벌써 마이너스잖아요. 내리꽂았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두 개, 1바 양봉과 2바 5일선이 오게 되면 벌써 두 개의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이 지수는 상승을 이틀 동안 상승의 시도를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3거래일이 있고, 이는 3일째예요. 3일째. 그 말은 뭐냐면 지금 5일선이 이제 이게 지금 오늘의 1바 양봉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목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기아차의 차트인데 동일합니다. 어떤 특정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장대 연봉을 맞고 그 다음에 5일선을 타고 계속 벌어집니다. 그럼 이날도 1바 양봉의 의미는 있어요. 근데 망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양봉은 양봉입니다. 근데 제가 드린 이야기가 기왕이면은 이건 망치는 아니잖아요. 이 모양이 약간 이 십자가처럼 생겼잖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걸 망치, 이런 걸 망치라 그러잖아요.
망치처럼 생겼다니까. 어쨌든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 망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날 빠졌느냐 꼭 그건 아닌데 기왕이면 망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바 양봉에 2바 5일선 안착이 실패한 거죠. 그죠? 실패한 거예요. 자, 그랬던 기아차가 다음날 다시 양봉이 나왔습니다. 또 이날도 기아차의 캔들은 차트는 역시 5일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고요. 망치는 아니었어요. 근데 양봉은 양봉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봉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두 가지가 같이 나와버렸습니다. 어떤 게 나왔죠? 2바 5일선 5일선을 돌파했고 근데 이때는 당연히 거래량 증가가 수반됩니다. 수반되면 될수록 그 힘은 강한 겁니다. 그 기아차 같은 거래량이 수반이 돼요. 거래량이. 그리고 나면 이제 지금부터 뭘 잘 보셔야 되냐 하면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이렇게 이제 5일선의 각도가 평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마이너스 기울기에서 누워있죠. 검정선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평평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요 1바 양봉을 시도했던 이날의 종가가 가장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이걸 이탈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비중 축소로 가야 돼요. 예. 근데 이 친구는 결정적으로 여기서 시세가 계속 났습니다. 자, 그러던 주가 여기서 한 번이 이제 시세가 나오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패턴을 1바 양봉, 2바 5일선, 3바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기아차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잘 가던 주가가 어느 날부터 또 비슷하게 5일선을 맞고 떨어집니다. 그쵸? 그럼 계속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갭을 동반했고요. 상당히 강력한 돌파 갭입니다. 갭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갭, 갭, 갭이라 그러는데 갭이 발생을 했다는 건 쉽게 말해 여기서 갭이 발생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침에 어떤 악재가 터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근데 갭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두터운 저항층이라 보면 돼요. 갑자기 갭까지 들어오니까 복잡한데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을 보는 게 1바 양봉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5일선의 종가가 마감하는 지가 2바 양봉입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봉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이 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이 봉의 시가 자리는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81,500원이 되겠네요.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대 원봉이 떨어지게 되고 또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봉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1바 양봉 함께 2바 5일선까지도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이 봉 77,000원이 강력한 허리 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다시 이제 공략하는 관점에서는 빨리 좀 캐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주식이 지금 사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계속 손절선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잡는 게 아니라 이 봉의 시가가 바로 대부분 손절선이에요. 시가라든지 뭐 의미 있는 저점이. 근데 지금 기아차는 종가 저가와 이길 시가 같기 때문에 이 77000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날 밀렸다가 종가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아차의 그림은 어떻게 보면 아직 5일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2바 양봉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마감한 거예요. 네,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되돌려 보시고 그럼 여기서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거는 50이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패턴 자체가. 이 50을 100으로 봅시다. 내가 100주를 살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들어가는 종목을 보통 200주를 산다면 약간 보수적인 하락행위 매매 때문에 100주를 사게 되는데 이 베팅에서 보통 100주를 사면 여기서 30주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5일선을 뚫을 때 50주를 사는 거고 여기서 20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냐면 이거를 입질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메인이라 그럽니다. 메인 베팅이에요. 매수. 이건 뭐죠? 이건 사실 불탁입니다. 내가 이 가격은 대부분이 내가 매수했던 이 두 개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얘보다는 낮을 수 있지만 얘보다는 높아요. 그게 주식을 이제 쉽게 매집하는 방법이죠. 결정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입질 100주 중에 30주를 사는 거고 여기에서 사실 메인을 사거든요. 그럼 이미 80주를 샀어요. 근데 왜 여기 5일선
올선 플랫은 왜 베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시세가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바로 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에 시도가 있다가 두 번째 시도니까 아직은 저항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하락 추세잖아요. 기아차는. 근데 하락 추세가 아니라 만약에 상승 추세 중에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 중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동아기업 같은 종목을 봐봅시다. 동아기업이라는 거는 주가가 지금 현재 비슷한 그림이 나왔지만 여기서 상당히 어떤 것보다 강력한 시세가 나온 거죠. 그럼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두 번째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라인 자체 어떻게 보면 이 7만 1,500원 정도가 상당히 강력한 현 구간에서 얘는 가슴 라인입니다. 그 모르겠어요. 그럼 뭘 보는 거냐면 여기서 보면 시세가 쭉쭉쭉 나다가 이 봉에서 시세가 멈춰버려요. 5일 동안. 이게 71,500원이고 5일 동안 멈출 때 여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봉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봉의 시가가 거래량이 늘게 돼 있어요. 100%. 자, 그랬던 시세가 낮고 다시 밀렸고 그러면 이 차트는 확률적으로 이 봉이 제일 크잖아요. 차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음봉이 나왔죠. 다음날 상승할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 기업의 주가가 여기서 뚫고 두 개의 양봉이 나오고 조정봉 하나가 나오면 확률적으로 그 다음 봉은 8만 이상이 마감을 해야 시세 연속성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이 다음날 주가가 다시 5일선 조정을 보였다는 것은 뭐가 부침이 되냐면 결정적으로 이 봉 자체가 오버슈팅이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얘를 안 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음 봉은 아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는 다시 71,500원이 힘든 게 아니고 이틀 연속 5일선을 하였기 때문에 다음날도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또 예. 자, 근데 지금 21선까지 있어요. 일단은 되게 아슬한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예. 이제 여러분들 많이 배웁니다. 여기까지가 오는 게 보통 올리면은 강한 거고 보통 근치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뚫어요. 이거를 뭐자 그러냐면 거꾸로 하락 오버슈팅 구간이라 그럽니다. 하락 오버슈팅 구간이 오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때렸다가 다시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붙일 때 맞는 저항은 어디냐면 대부분이 5일선 저항이 돼요. 재밌죠? 자, 그래서 오늘 동학기업이라는 주가가 여기서 5일선의 저항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도 얘는 어떤 거죠? 1바 양봉과 2바 5일선이 같이 베팅했으니까 최소 30조에서 50조, 80조까지 베팅할 수도 있고 조금 보수적인 투자가라 관점에서 봤을 때 이달의 종가라든지 분봉을 봤을 때는 한 60조 정도를 베팅할 수가 있습니다. 왜 70, 80조까지 안 가 60조 정도입니까? 그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만약에 30만 주 이상 터졌으면은 이 연봉보다 이게서 거래량, 이 연봉의 거래량 이게 보령 이 31만 주인데 오늘의 캔들이 몸통의 크기는 비슷해요. 이 바디라 그러는데 바디가 비슷한데 이 연봉 바디고 양봉 바디입니다. 어려워?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거를 차츰 공부하시다 보면 기초 분석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패턴의 주식을 사더라도 과연 어떤 자리에서 얼마의 수량을 차는지가 이런 디테일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래량이 아직 거기를 조금 못 간 거예요. 그래서 80주 베팅이 아니라 60주 정도의 베팅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아직까지는 5일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라는 거죠. 그럼 충분히 다음날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장중에 남아있는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베팅의 가장 중요한 손절 라인은 어디입니까? 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날의 시가 이 봉을 완성시킨 이 봉을 음봉으로 만들지 않는 만약에 이 다음에 주가가 이 봉을 음봉으로 만드는 이 시가 7만원 이탈하게 되면은 이 봉까지도 두 개를 합쳐버리면 음봉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집니까? 예, 하나의 캔들을 가지고 두 개의 캔들을 만들 수도 있어야 돼요. 캔들이란 건 그런 겁니다. 이 네 개의 캔들을 갖춰가지고 하나의 장대 음봉을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네 개를 보태버리면 재밌죠? 재미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일바양봉, 이바양봉에 대한 어떤 의미하고 또 거기에서 내가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그리고 과연 배팅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 조금 낯설 수도 있다 하더라도 본 영상을 몇 번 곱씹어 보시면서 한번 시장을 보는 관점이나 종목을 보는 관점 그래서 습관적으로 아래 거래량을 보고 또 시가를 보고 하시다 보면 설령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매수 포인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을 조금 정리를 할 타이밍을 놓쳤을 경우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때로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봤다가 오히려 정리를 안 한 것 자체가 다시 신고가로 갈 때 덕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주식은 모든 차트의 기술은 내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사는 관점에서 누군가는 팔고자 할 거고 내가 팔고자 하는 관점에서 누군가는 사고자 할 겁니다. 항상 주식은 보이지 않는 컴퓨터,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의 거래라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매수라면 과연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거는 아마 차트가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보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곱씹어 보시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뭐 제가 그냥 툭툭 말씀드리는 뭐 일바양봉, 이바 오일선 플랫 뭐 등등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오랜만에 차트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고스였습니다.